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의 정원이나 농경지 아니면 연구하시는 그 흙 속의 비밀, 바로 물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흙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, 그러니까 토양 수분이죠. 이걸 어떻게 재고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핵심 정보들이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특히 무게 단위 함수량이랑 부피 단위 함수량,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 같던데요. 네,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. 이게 뭐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나 물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필수 정보일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사실 토양 수분을 정확히 안다는 게 식물 생장은 물론이고 물 관리 효율성, 더 나아가서 토양 환경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기본이면서도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주신 자료 보면서 그 측정법하고 또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정확하다는 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료에 중량법이라고 나와 있네요. 오븐 드라잉 방식. 아, 네. 중량법. 흙 샘플을 떠와서 온도가 105도에서 110도랬죠? 네, 맞아요. 그 온도에서 거기서 24시간 넘게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마르기 전후 무게 차이로 계산하는 거잖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공식도 있던데 젖은 흙 무게 빼기 마른 흙 무게 나누기 마른 흙 무게 곱하기 100. 이게 표준 방법이라면서요? 네, 바로 그 정확성 때문입니다. 이게 토양 안에 있는 물의 양을 뭐랄까 가장 직접적으로 재는 방법이니까요. 그래서 다른 모든 측정법들의 기준이 되죠. 아하,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 이상 꼬박 말려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. 현장에서 쓰기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. 그렇죠. 매번 흙 파다가 실험실 가져가서 하루 기다리고 쉽지 않죠. 그럼 현장에서는 좀 더 빠른 방법이 필요할 텐데 자료에 보니까 TDR이니 FDR이냐 하는 센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아, 네네. 그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바로 그 시간 문제 때문에 TDR이나 FDR 같은 센서들이 현장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. 아, 이게 작동 방식이 참 재미있는데요. 쉽게 말하면 센서가 흙에다가 전기 신호 같은 걸 쏴요. 전기를요? 흙에다? 네. 근데 물이 흙 입자보다는 전기를 더 잘 통하게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물은 전도체니까. 바로 그 원리입니다. 이 센서들이 전기 신호가 흙 속을 지나가는 속도나 뭐 그런 특성 변화를 딱 감지해서 아, 이 흙에 물이 이 정도 있구나 하고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. 와, 실시간으로요? 네. 그래서 빠르고 또 자동 측정 설정도 가능해서 넓은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때 진짜 유용하죠. 이야, 신기하네요. 전기로 물을 재다니.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칼슘 카바이드법이라고 화학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렇게 측정한 수분 함량을 표현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죠? 첫 번째가 무게 단위 함수량. 이건 뭔가요? 네, 그 무게 단위 함수량 W, 다른 말로는 중량 수분 함량이라고도 하고요. 이건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. 완전히 마른 흙 1g을 기준으로 그 안에 물이 몇 그램 들어있나, 그걸 나타내는 값입니다. 아, 마른 흙 1g당 물의 무게. 그렇죠. 단위는 보통 G 이렇게 쓰거나 퍼센트로 표현하고요. 주로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적거나 아니면 뭐 토양 자체가 물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절대량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많이 써요. 알겠습니다. 무게 기준. 그럼 두 번째, 부피 단위 함수량. 이건 왜 또 따로 필요한 걸까요? 무게로 알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. 아, 그게 바로 이제 핵심 질문인데요. 부피 단위 함수량, 이걸 용적 수분 함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흙 전체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물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냐, 이걸 보는 거예요. 흙 전체 부피 중에 물의 부피. 네, 단위는 센티미터 3승, 센티미터 3승 또는 이것도 똑같이 퍼센트로 쓰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실제 현장에서 식물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라든지 아님 밭에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결정할 때는요. 흙의 무게보다는 그 흙이 차지하는 공간 속에서 물이 얼마나 있느냐, 그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아,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똑같은 크기의 상자 두 개에 하나는 스펀지를 놓고 하나는 아주 빽빽한 점토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네. 거기에 똑같은 무게의 물을 부어도 스펀지는 숭숭 구멍이 많으니까 물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지만 점토는 입자가 작고 빽빽해서 물을 꽉 붙들고 안 놔주려고 하겠죠. 아,
그렇죠. 물 빠짐이 완전 다르겠네요. 그렇죠.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똑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어도 스펀지 속 물은 쉽게 빨아들일 수 있지만 점토 속 물은 뿌리가 이용하기 훨씬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아하, 이제 좀 감이 오네요. 바로 그겁니다. 부피 단위 함수량은 이런 실제적인 흙 속 물의 상태를 더 잘 반영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실제 농사 지을 때 관계 계획 세우거나 물이 부족한지 너무 많은지 판단하거나 흙 속에서 물이 어떻게 이동할지 예측하는 등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 부피 단위 함수량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. 그렇군요. 와,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요? 복잡한가요? 아니요, 생각보다 간단해요. 아까 그 무게 단위 함수량 있죠? 거기에 그 토량에 건조 밀도라는 값을 곱해주면 돼요. 건조 밀도요. 네, 흙이 얼마나 빽빽하게 차 있는지 나타내는 값인데 이걸 곱하면 부피 단위 함수량이 나옵니다. 물의 밀도를 대략 1g씩 센티미터 3제곱으로 보니까 가능한 계산이죠. 아하, 이제 진짜 확실히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물이라도 흙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식물이 느끼는 건 완전 다를 수 있으니까 부피 단위로 보는 게 현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이군요. 정확합니다. 예. 그래서 토양 관련된 데이터 보실 때는 이게 무게 기준인지 아니면 부피 기준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. 값의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요. 와,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.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? 토양 수분은 정확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중량법이나 빠르고 현장성이 있는 센서법으로 측정하고 네. 그 결과는 실험실 분석에 주로 쓰이는 무게 단위 함수량 또는 식물 이용성이나 실제 관리에 더 중요한 부피 단위 함수량으로 표현된다. 이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볼까요? 뭘까요?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모래가 많은 토양하고 진흙이 많은 점토 토양이 있는데 둘 다 부피 단위 함수량이 똑같이 20%라고 해봐요. 네, 20%. 그럼 식물에게는 이 20%의 물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까요? 토양 종류에 따라서 물을 붙잡는 힘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. 와,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. 모래랑 점토랑 물 잡는 힘이 다르니까 20%라도 느낌이 다르겠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흙 속의 물 이야기 아주 깊이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